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민생 천재, 데모 천재, 고발 천재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매불쇼 너무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그냥 대충 하시네 이제. 아니야. 석유공사 관련 아주 중대한 공익 제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뭐 독점적 정보를 갖고 오셨군요. 그럼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이자 주식 전문가입니다. 이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뭘 갖고 오셨다고요? 예, 아까 석유공사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몇 가지 이제 알려진 것도 있고 오늘 처음 밝히는 것도 있는데요. 충격적인 게 그 아브레오 박사 옆에 계속 그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기자회견을 할 때도 사회 보신 분 있잖아요. 네. 근데 직책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석유공사 사장도 아니고 요 정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거면 와, 잔유국 됐다고 난리 폈는데 국내 사업 개발처장도 아니고 본인 이름을 밝혔으니까 곽원준 수석위원이라고 돼 있어. 수석위원. 수석위원. 수석위원 뭐 하는 걸까요? 알아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이명박 때 자원외교 때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한 그 관련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수천만 원의 공급명령이 있어서 환수 조치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 자, 이러면 우리 국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난 논란과 의혹이 있는데 맞아요.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왜 수석위원인가 봤더니 분석을 했죠. 저희가 뉴스버스하고 저희가 같이. 이분이 임금 피켓에 들어갔어요. 1년 안에 퇴직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퇴직하는 직원이 갑자기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아갖고 지금 발표도 하고 사회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최근에 석유공사에서 뭘 했느냐 봤더니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뭐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아, 이거 갑자기 웃기죠? 아니 코믹으로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웃기지만 섬찟한 거예요. 자, 요거까지는 일부 저희가 뭐 뉴스 공개한 뉴스버스에서 밝혀냈어요. 더 웃긴 거. 그러면 이사회 석유공사 사장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인데 사장은 보니까 임기가 6월 7일 날 끝났네. 석유공사 사장 6월 7일 임기가 끝났어요. 6월 그러니까 7일부로 끝났어. 사장은 임기가 끝났고 주도하는 수석위원은 최근에 바리스타 교육받은 임금 1년 안에 퇴직하는 직원인 거예요. 퇴직 직전.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급조되고 부실하게. 사실 이 정도 프로젝트라면 원래 석유치는 석유공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시추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산자부도 뒤늦게 알았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단독으로 하나 공개합니다. 산자부가 이제 갑자기 수습을 해야 되니까 온갖 국민들의 어떤 질타나 의혹이 쏟아지니까 느닷없이 이제 그 곽원준 수석위원하고 한모 씨, 주모 씨 오늘 확인한 건데요. 산자부 파견을 오늘 석유공사 명령을 했더라고요. 산자부 그러니까 파견을 그동안 원래대로라면 석유공사하고 산자부가 뭐 이미 여러 직원도 파견 나가 있어야 되고 또는 뭐 TF도 만들어서 딱 체계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140배라는 있다고 뻥을 치고 과장을 하고 거기다 질문이 쏟아지니까 오늘 석유공사가 파견 명령을 내렸는데 아까 그 문제에 곽원준 수석위원 그다음에 한모 씨, 주모 씨 등 3명이 오늘 산자부 파견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부로. 이건 뭐냐면 그동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산자부로 불똥이 뛰잖아요. 지금. 그렇죠. 뛰고 있잖아요. 예산 절대 승인 안 해줄 거거든 이런 부실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석유공사 직원 3명 요 일을 했던 3사람을 지금 긴급히 오늘 파견 명령을 했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진직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준비를 아니면 했어야죠. 진직 TF가 있거나 모든 게 급조됐고 부실하다는 게 급조되고 뭐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수습하라는 그런 거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오늘 인사를 냅니까? 그렇지. 진직 준비했어요. 이렇게 큰 사업이면 미리 가서 그러면 뭐 준비를 하던가 해야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서야 파견 보내냐.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하나 동해 탐사팀이 있나 봐요. 동해 탐사팀이 있었겠죠. 또 직원들 거기에 또 몇 명을 또 오늘 발령을 냈더라고요. 이제 일이 커지니까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실 덩어리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버려요. 드러나. 사장 임기 끝났죠. 1년 한 퇴직 직전 직원이 그걸 갑자기 발표를 주도하고 있죠. 알고 봤더니 최근에 바리스타 교육 받으신 분이죠. 이제 퇴직하고 은퇴하고 그거 하려고. 그리고 이제서야 인사를 내고. 그리고 사장이 산에 올린 글도 우리가 입수했더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배를 했잖아요. 네. 사장이 올린 글에는 숫자보다 가능성을 보자라고 이렇게 약간 굉장히 손다운 꼬리를 시켰다. 내리고 네. 실제 밝힌 수치도 2억 배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40배로 70배 차가 나잖아요. 요건 진짜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돼.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하고 뭐 잼버리 파행 엑스포 사태 있잖아요. 제2 엑스포 사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 이 전 과정을 안 그러면 지금 5천억에서 1조 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1조 2천억까지 네, 우리 나왔잖아요. 국민들 민생회복 지원금 날라는 거 1인당 20만 원 그건 절대로 안 준다 그러고 이자 탕감 같은 것도 절대 안 알겠습니다. 해주면서. 아니 근데 소장님 네. 제가 진짜 이게 섬뜩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섬뜩하냐면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얼마나 많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고발이 없으면 그거 다 그냥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난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맞죠? 예, 같은 관련사인 가스공사 임직원들은 주식을 얼른 팔았잖아요. 올라가자마자. 이게 부실덩어리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하루는 올라가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와중에도 헤쳐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다른 증거가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나 그 생각하면 무서워요, 진짜 아찔하다니까. 저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네. 얼마나 이것도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던 거야. 그렇죠. 대통령 때문에 알게 된 대통령의 거지.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뻥 한번 친 건데 그러면서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 국민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게 끔찍하다. 많을까 봐. 얼마나 많겠어. 도처에 많을까 봐. 끔찍합니다. 네, 요거는 계속 뭐 열심히 추적 대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또 안진걸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나마 우리가 좀 다행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공익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하. 네.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직원들도 크게 동의하고 있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네. 아니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광수 소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제목이냐면 세계가 5일에 수영하게 될 거다. 2023년도에 2030년도에 2030년도에 전 세계가 5일에서 수영하게 될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해? 공급이 너무 넘쳐나서 수요는 주는데. 아, 기름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네, 정확히 원문이 뭐냐면 The world will be swimming in overflowing oil in 2030예요.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 맥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근데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그런 기사 나옵니까? 그것도 유력 주간지에서 네, 뉴욕.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는 제가 최근에 미국에 조지아의 애틀란타를 출장 다녀왔어요. 네. 출장 다녀왔는데 지금 거기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왜요? 전 세계 기업들,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뭐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 태양광 공장 하면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지개벽을 해요.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땅 가격도 오르고 있고 막 사람들 몰리고 있고 고속도로가 꽉꽉 막힙니다. 옛날에 시골이었던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투자자들이 몰리냐면 거기에 공장이 몰리냐면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에 투자하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법인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가 그러니까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프라를 싸게 제공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역량이 그런데 집중되다 보니까 투자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한국 왔더니 석유 동해에서 석유캐 아니 제가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 역행한다. 만약에 그게 기름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구나.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각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예산을 들여서 역량을 해서 온통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든지 석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뒤로 가네요, 그냥. 좀 그렇긴 하네. 그런데 거기다 뉴욕 타임즈가 다 수용하게 될 거야. 2030년도에.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발표하면 2035년도에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뻥튀기 돼 있다는 지금 추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러지 않았다고요. 가장 먼저 신사업에 투자하고 R&D 투자해서 해외 기업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실은 DNA가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의 역동성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이었는데 지금 수십 년을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한국만 빼고 투자 글로벌 빅테크 아시아 투자연합. 뭔데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거 한번 보세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빼고요. 네. 전 세계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아, 왜 우리나라 빼고 해? 우리나라에 이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없죠. 땅값 비싸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도 없죠. 그리고 온통 나라가 기름 뺀다고 이러고 있는데 해외 기업이 투자하고 싶겠어요? 특히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예. 우리나라하고 안 하니까. 그래서 네. 일본, 대만, 동남아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막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대규모로 투자하고 공장 짓고. 막 일본에다가 예. 아 그거 얘기해. 일본에다 하다가 그거 뺏긴다고. 우리 저 라인 뺏기게 생겼다고 그걸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메일도 많이 보내셨잖아요. 아, 근데 그 나 기자가 진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냐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니네 대통령도 아니라며. 아, 그건 쉬쉬하라고 했잖아요. 예. 대통령 그런 얘기를 왜 또 알려줬어? 우리 불리하게. 아니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알리백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나라만 디올백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 디올백으로 달려요. 전 세계가 주식 시장을 어떻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성화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가 조작으로 달려가고 주가 있잖아요. 조작 달려가.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하늘에서 날마다 오물풍선이 막 떨어지게 오물 생겼는데 분산 떨어져요. 누가 한반도 리스크 더 아, 커지고 한반도 있는데 리스크. 누가 투자합니까? 맞네. 잘못하면 전쟁 나게 생겼는데 아. 얼마 전에 사격됐다면서요. 아, 이거 불안에 살 수가 없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더 망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저도 좀. 글로벌 주식시장 비교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예요, 지금 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선행 지표잖아요. 주식 시장은 경제의 선행 지표다. 그렇습니다. 항상.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만 부진해요. 다 오르고 있는. 한번 봐봐요. 예,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 왜 한국만 부진한 거 보시면 이게 저 파랑색 진한 게 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있네. 밑에서 질질 기고 있죠. 아, 네. 나 진짜 일본 질 긴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일본이 빨간색이네. 일본 지금 대만 뭐 미국 할 것 없이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 일본 주가 안 좋다는 얘기는 진짜 내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보도 우리나라가 가장 보세요 역동성도 컸고 저기 그러네, 있잖아. 그러네. 위에 있었네. 예. 저기 언제야? 우리가 좋았네. 불과 21년 20년 뭐 이때 시점입니다. 그래 2020년 때 좋았네. 네. 13, 14년 오르는 거 안 되네. 보세요. 예. 오르는 거 보세요. 와, 나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 때도 주식시장은 아. 선방해가지고 예. 뭐야? 주식을 팔아갖고 버텼다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거 지금?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다 많아?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 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그 내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저 본능이 느껴지나 체육의 그 주식 아니, 주식 얘기 수호 하지 본능. 마. 아니 왜냐면 아, 이 저한테 분노는 말할 게 찐이다. 이 아니고 분노는 왜 찐이야. 말을 아 찐이야 그렇게 해. 찐. 확 느껴졌어. 아, 그죠. 그렇게 그래 말하지 말 마. 조심해야 돼요. 네. 아니 저는 이게 뭐냐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아, 책임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뭐 지능순이야. 잘 근데- 되게 해야지.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석유 캐난되는 회사 있잖아요. 어디죠? 네, 액트지요? 액트지오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럼 어떤 주식을 찾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액트 낀 회사 이름을 찾아요. 아무 관련 없는데도 에이 설마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액트 반도체 이런 거 찾는다고? 예, 예. AI 뭐 회장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이름 찾아요. 이름 비슷한 거 있나? 아, 그래?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의 어떤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 크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거기에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수익이 되겠습니까? 자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그 최욱 지능 논란 일고 있잖아요. 아, 이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 제가 말이야. 아, 지금 존 보러 가고 있는데 아, 최욱 지능 논란 지금 일고 있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안진걸 소장님에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기 간단하게요. 그 우리 매불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주부터 통길동으로 2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팍팍한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1차 때 240명 지원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3,000명이나 지원하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좀 기부도 해서 좀 늘렸습니다. 그다음 광순의 복덕방도 기부도 하셨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300명 네. 3천만 원으로 지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네. 주변에 너무 아니, 이 어려운 분들 있으면 홍길동 은행이랑 알려주십시오. 안진걸이랑은 무슨 관계예요? 그냥
홍길동은행은 독립적인 사업체인데 민생경제연구소나 안진걸 TV에서 버는 돈을 저희한테 갖다 바쳐. 왜 저기에 저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좋은 기관이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 국민들 중에 9만 명 정도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를 하다 입건이 됐습니다. 5만 명 정도는 벌금이 없었고 대신 감옥을 가요. 사람 가족을 두고. 그래서 그 벌금을 대신 지원해 준 데는 장발장 은행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제발 자살하거나 훔치지 말고 범죄 저지르지 말고 일단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도와드릴 테니까 좀 버텨보자. 좀 버티자. 극단적인 선택은 나쁘다 하지 말고 우리 민주공화국에서 함께 살아가자. 진짜 급하니까. 급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말씀했잖아요. 16%로 빌려준다고 돈을. 50만 원. 저희는 그냥 무이자로 대출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겁니다. 무상 지원. 알겠습니다.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평 고속도로 오랜만에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성윤 의원이 낸 김건희 종합특검법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내는 데는 이제 쟁점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주가 조작하고 디올백 중.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로 가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더라고요.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로 저는 엑스포랑 잼버리까지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공흥지구 비리가 끝난 거로 아는 사람 있잖아요. 공흥지구 18억 개발 부담금 내야 되는데 그게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면 안 냈잖아요. 영원히 됐잖아요. 근데 김건희 오빠만 기소를 했거든요. 검경이. 제가 그래서 아니 이게 김건희 오빠가 아니라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이 주도한 사업인데 무슨 소리냐 해서 추가 고발을 했어요. 작년 9월에. 그랬더니 이번에 경찰에서 저를 지난주에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했어? 고발인 조사 받고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의지가 있어 보이던가요? 의지 좀 있어 보였어요. 경찰도 총선 이후에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오빠는 그나마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오빠 휴대전화를 결국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휴대전화를 그 이야기도 했어요. 아니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검찰이 3번이나 기각했다. 이번엔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경찰이 다시. 그리고 김건희 오빠 거 휴대폰만 확보하지 말고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김성교 그분들 휴대폰도 확보를 해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까? 괜히 그 얘기가 그 경찰서 또 문제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가 아니고 문제될까 봐. 그러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하죠. 왜냐하면 또 용산에서 탄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고발 조사를 받았잖아요. 내일은 나경원 측으로부터 제가 고발이 됐고 제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요. 맞아. 그러니까 한 주는 고발인, 한 주는 피고발인. 제가 정신 장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나경원 저의 정체성은 뭡니까 도대체? 의원은 왜 고발을 했습니까? 있었잖아요. 너무 심한 친일 행각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조사 받아봐야 아는데. 너무 바쁘게 사시네. 한 주는 고발인으로, 한 주는 피고발인으로. 정신이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기부도 하시니까 지금 형도 좀 기부해라라는 얘기 되게 많네요 지금. 전액사회 기부대 슈퍼챗 전액사회 기부대는 슈퍼챗 여러분 많이들 쏘아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싸러 와서 우리 체육 MC님께 십시일반 모금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발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부세 얘기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아까 종부세는 좀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절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시민과 국민들도 많은데요. 지금 사회적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부세 폐지하자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종부세 논의를 지금 폐지를 얘기한 한가할 때냐? 너무 한가하죠. 거기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점에서 그러면 중산층이 지금 종부세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한번 지금 팩트로 갑시다.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론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요. 팩트로 가자. 팩트로. 이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지난해 35만 명으로 저렇게 크게 줄었어요.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이거는 뭐냐면 1주택자인데 1주택자. 1주택자만 일단 보시죠. 1주택자를 보면 23만 명이 내다가 지난해 11만 명으로 줄었어요. 11만 명. 그러니까 11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종부세가 1주택자가 내려면 주택을 얼마짜리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짜리죠? 그게 뭐냐면 그 공시지가로 12억 원이에요. 공시지가가 12억이면 이 시세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7억 원의 평균 아파트. 17억. 시세는 20억 원이 가능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11만 명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11만 명이 1인당 평균을 얼마를 내냐면 80만 원 정도를 납부해요. 1년에 80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에 80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달에 6만 한 5천 달에. 원 뭐 이 정도예요. 17억짜리 집 사는 사람들 한 달에 6만 원 깎아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를 공론화해서 최우선 가치로 우리가 따져야 되냐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17억에서 20억 구간은 네. 평균이 80만 원이잖아요. 그분들은 10만 원 안팎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값이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30억, 40억 이 고가 주택들은 좀 더 내지만 네. 17억, 20억 하면 약간 또 중산층 느낌이 드니까 네. 큰 부담이 싫고 로얄까봐 네. 그분들 종부세는 몇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한 달에 6만 원 네. 낸다. 네. 한 달에 6만 원. 근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민주당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요 재선이 딱 되더니 정치를 깨달았다는 듯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는 이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더만요. 내 정치 해보니까 내 다르더라고 하면서 종부세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를 터득한 사람인 양.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분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게 종부세하고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11만 제가 이게 11만 명 내는 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죠. 네, 고맙잖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종부세 내는 분들한테 훈장 하나씩 주자. 그거는 좋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시게. 맞습니다. 나 부자라고. 네. 아니 근데 이 종부세를 그래서 폐지한다는 건 다른 얘기죠. 또 네. 하나 뭐냐면 중산층이 이것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6만 원이 무슨 집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는데 6만 원 내는 게 뭔 죄인 네. 취급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종부세가 집값을 못 잡았다라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마다 종부세를 도입해서 네네네. 그런데 집값은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집값을 못 잡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본질을 아셔야 돼요. 네. 종부세가 못 잡은 게 아니고요. 종부세가 도입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나중에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정책과 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지, 네. 맞아. 그리고 안정성.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아무리 올려도 뭐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풀어줄 걸 알아. 또 없애줄 건데 뭐. 야, 선거 기간이면 이거 없애. 그런 자기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실현되고 네. 있네. 그러면 어떤 정책과 어떤 법이 먹히겠습니까? 못 믿지 일단.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이 과연 얘기만 우리가- 계속 하더라고 지금. 네. 언론에서도 매일 이 얘기 나오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본인 정치 터득했나 봐. 정치 여러분 그 순진하게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폐지해줘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 얘기는 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그분한테? 네. 와 대박. 제발 고민 좀 하고 말씀하시라고. 고민 좀 하고? 고민 좀 하고. 뭐야? 고민 좀 하고? 아니 고민 좀 하시고.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고민 좀 고민하시고. 은근히 그분 이름이 드러나 버리네. 아니요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라고. 네. 제발 고민 그냥 좀 하고 말씀하세요. 고민 좀 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오늘 정말 내가 유머다 지금까지 유머. 봐봐. 내가 지금 익명 처리했잖아. 익명 처리 다 하고 있었지. 익명 처리를 내가 어렵게 했는데 여기서 고민 좀 하고 얘기해라. 아니 전 고민 좀 하시고. 예전에 여기 그 현진영 씨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모 연예인 이야기를 막 했어요. 옛날에 막 사귀었던 거 남자 그 여자 연예인 얘기. 그래서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렇지. 결혼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익명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이름은 말할 수 없다. 똑순이다. 똑순이. 전 국민이 다 알아. 정국민도 알잖아 똑순이. 근데 이거를 고민정하고 말하자. 아니 고민 좀 하시고. 좀이에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죠. 저는 신병을 말한 적이 없어요. 네네네. 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네. 정치인도 관심 없는데 왜 그런 말씀하셔서 사회를 혼란을 일으키냐면 지금 이런 뭐 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뭐 이런데 난리 났습니다. 종부세 없애주니까 빨리 가서 집 사자. 또 안 좋은 게 시그널이 되는구나. 충격적. 근데 지금 집을 사는 사람도 누군 줄 아세요? 또 그 얘기를 믿고 누구야? 무주택자분들이 빚을 일으켜서 또 집을 사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안 그래서 좋은 시그널인데.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사는구나. 그렇죠. 이게 가장 초조한 게 누굽니까? 무주택자분들이잖아요. 무주택자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고 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 최근에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헌재가 합헌 결정 냈어요. 아 종부세에 대해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보기 어렵다. 정확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투기 막 집값도 올라서 투기가 많아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폭증하면 뭘로 막아낼 거예요? 그때 또 종부세 도입합니까? 네. 그럼 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지. 어차피 또 선거철 되면 풀어준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발 정치인들께서 이 제발 부동산 정책은 제발 건들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정책 우선순위도 안 맞는 게요. 현재 무주택 서민들이 제일 어려울 거 아닙니까? 청년들하고. 그렇죠. 이분들은 월세로 온룸에 들어가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요. 그러니까 월세 그 사람들 이분들을 도와줘야지. 그런 사람들 도와야지. 매달 5만 원, 6만 원 그래. 꼴. 네. 또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미만 주택은 나와도 1년 몇만 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분들을 먼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종부세는 100%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설계했냐면 100% 지방 정부에 교부해주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자체 예산에서 참 알토란 같은 예산이었어요. 지자체가 다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같은 것도 지원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지역 경제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지역 복지에도.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원분들이 이제 일부 유권자들의 불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진짜 그 고민 좀 하고 얘기해야겠군요. 고민 좀 해야 돼. 고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고민 정확히 하는 거죠. 고민 좀 하고 고민 정확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남겼어요. 답글은 없으신데. 답글이 없군요. 답글 없고 긴장했겠네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과 석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뛰고 온통 있어. 지금 AI 반도체, 막 미래 산업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전 뒤로 세계가요. 뛰어. 우리는 지금 석유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아휴. 정말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10초만 이야기하고 10초 못 지키잖아요. 아니요, 지켜요. 고민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예, 고민 좀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 정확히 합니다. 왜냐? 자, 이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이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5월 1일부터 K-패스가 도입이 됐어요. 이거 저희들이 옛날부터 대중교통비 50% 환불해줘라 그랬잖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도 15일 이상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 30%, 저는 53%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을 이용했다, 그러면 2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K-패스 활용하면 K-패스 자체를 다 알까요, 전 국민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매부리님께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뭐 교통체증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잖아요. 거기다가 15 이상 이용하면 그때부터 20% 환급된다. 20%. 그 전체 대중교통 사용비에. 보통은 이제 옛날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했을 때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게 되는 걸로 이게 썼는데 이제는 K-패스가 해서 있군요. 15 이상만 이용하면 20% 환급. 네. 청년들은 30% 환급. 네. 너 알았어 K-패스? 나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알려드려야 돼요. 제네시스 사건.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차는 잘 사셨어요. 차는 사고 우리 근데 차 두고도 대중교통을 많이 다니잖아요. BMW, 버스, 메트로, 워크로. 그러면 이거 굉장히 쏠쏠한 도움이 된다.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윤석열 정권이 홍보도 안 해요. 이게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에서 도입돼 있으니까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K-패스?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욱이 좀 고민 좀 하고 말해라. 그 차종을 왜 얘기하냐. 지금 난리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죄송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네시스 중에 제일 비싼 차종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제네시스의 차종이 여러 개인데 고민 좀 하고 말해 좀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자동차세도 100만 원 안팎이 나와요. 근데 종부세는 자동차세가 100만 원 안팎이야. 그럼요. 그런데 부동산 17억짜리인데 20억, 17, 20억. 근데 그 한 6만 원 내겠다고 하는데 뭐 이거를 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되냐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 프레임 잘 짰어. 잘 짰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엄청 나한테 나 잡고 걱정하더라. 종부세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집이냐고 했더니 집은 없지 그러더라고. 무서워. 그 프레임 잘 짰어. 맞아요. 그걸 지금 종부세 때문에 나 지금 쓸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 집이 어딨냐. 그러니까 집이 어딨어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종부세 때문에 선거 졌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정말 고민 좀. 근데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종부세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 프레임이 그렇게 짜여 있으니까. 예, 진짜 집 없는 사람이 눈물 흘리더라니까. 종부세죠. 내가 생활을 못해. 아, 집이 어디에 있나요? 없어 이러봐. 프레임 잘 짰어. 네.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정치인들이 또 많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네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